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조일용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이제 곧 가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가을에도 사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건강 문제, 우리가 이제 3대 건강 문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감염병, 그러니까 열이 나는 발열성 질환,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 그리고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많이 끼어 있고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들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사고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을철 3대 건강 문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가을철 발열 질환, 좀 전에 이제 감염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을철 감염병 발열 질환은 줄어들고 있다. 뭐 요즘 코로나라든지 독감 여러 가지 병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가을에 이런 게 많다라고는 별로 안 들어봤으니까 요즘 왠지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랑 두 번째, 쩌쩌가무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 쩌쩌가무시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가피라 그래서, 요걸 보면 아, 이게 쩌쩌가무시에 감염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로 손발에 나타난다. 세 번째는 말라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특히 더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 말라리아 예방 약을 미리부터 이제 챙겨서 먹곤 하는데, 그래서 말라리아는 주로 해외 여행해서 걸리는 질병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군인들한테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을에 우리가 성묘를 가거나 이러면 벌 쏘임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벌은 아무래도 뭐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밝은색 옷을 좋아하고 여기에 공격성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알레르기 비염이 뭔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약을 먹는 것보다는 스프레이를, 코스프레이, 비강 스프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어떨 것 같습니까? 다들 생소한가요? 또는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오늘 가을철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제 쩌쩌가무시, 그다음에 어 옛날에는 이제 한국형 출혈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병, 요 세 가지 아주 비슷한 병이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요즘 지속적으로 말라리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호흡기 질환은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꽃가루가 늘어나죠. 특히 이제 잡초들의 꽃가루가 늘어나는데, 풀의 꽃가루.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정말 많아지고요.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천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질병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제 사고로 이제 10월 달에 추석이 있죠. 예, 추석 전후해서, 또는 그 외에 또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때 건강 관리 주의해야 될 것들, 주로 응급실에 어떤 질병들로 많이 오는지 한번 알아보고, 벌쏘임이 매년 일정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을철 감염병 또는 가을철 발열 질환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쩌쩌가무시라는 게 있고, 렙토스피라라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쩌쩌가무시, 예, 이름이 왠지 우리 한국말 같지 않죠. 예, 일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쩌쩌가라는 일본말과 이제 무시라는 일본말의 혼합인데 이제 벌레한테 물려서 생긴 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따뜻할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요즘 우리나라가 자꾸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6,000명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쩌쩌가무시라고 하는 거는 9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주로 10월, 11월, 성묘하고 이때쯤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로 뭐 벌초라든지 아니면은 추수, 그리고 뭐 가을 나들이, 그리고 뭐 밤 따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로 들과 산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에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요게 이제 털진드기라는 것의 유충인데요. 얘들한테 이제 쩌쩌가무시균이 감염이 되면 얘 유충들이 우리를 물면서 이 균을 우리 몸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혈액이라든지 임파선 이런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 질환으로 발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질환을 이제 쩌쩌가무시증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 유충이 한번 우리를 물었다, 그래서 균이 들어왔다, 바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1주에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또는 제가 주말에 어디 뭐 들로산으로 뭐 벌초도 하고 놀러도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1주, 2주 지난 다음에 꼭 이제 우리 독감 같아요. 춥고 열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온몸이 아프죠. 근육통, 배가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근데 피부에 일반 독감하고 좀 다른 것이 피부에 이렇게 손, 배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전신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발진이라 그래서 붉은 이런 색깔들이 홍방 같은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뭔가가 있구나. 내가 1, 2주 전에 산에 가서 우리가 뭐 등산을 하고 왔는데 아니면 놀고 왔는데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이런 질병을 꼭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다른 질병하고 차이가, 쩌쩌가무시는 좋은 항생제 치료제가 있습니다.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잘 듣게 되고 잘 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쩌쩌가무시인지 아니면 출혈열인지 아니면 뭐 독감이나 다른 질병인지를 우리가 이 구분을 할 때 이 가피라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주로 이 가피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뭐 팬티 속에 사타구니 같은데 겨드랑이, 오금, 이렇게 피부가 접쳐지는 이런 습한 부위에 얘가 가서 이제 잘 물게 되고요. 뭐 배꼽이라든지 귓바퀴 뒤, 뭐 항문 주위나 머릿속 이런 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쩌쩌가무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요걸 한번 요런 데를 여기저기 살펴보게 됩니다. 가피가 없는지. 크기가 한 5mm에서 2cm 정도. 그러니까 꽤나 크죠. 눈으로 딱 이 피부를 보기만 하면 놓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안 보니까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진에서 수포 물집이 잡혔다가 궤양이 생기면서 이제 검은색의 가피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피 주변에 이제 붉은색 홍반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 정상이 나타날 때 좀 벌레한테 물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수포가 나타나고 궤양이 나타나서 가피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한 1주에서 2주가 지날 때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이럴 때쯤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니까 의사들이 피부를 보고는 쩌쩌가무시일 것 같은데라고 하면 요때쯤 가피가 보통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피가 요런 모양이거든요. 우리 뭐 딱지 앉았듯이 이 가피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타구니라든지 이게 머리
에도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샅샅이 뒤져보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쩌쩌가무씨가 물론 뭐 좋은 치료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들로산으로 안 가야 되는데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들로산으로 또는 농사도 짓고 야외 활동도 하면서 진드기 유충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긴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뭐 장갑이나 양말도 잘 노출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놀러를 갔다. 우리가 풀밭에서 너무나 좋아서 누워서 지내잖아요. 오래 누워 있으면 유충에 물리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옷을 벗어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옷에 유충들이 와 있다가 내가 옷을 다시 입을 때쯤 내 몸에 들어와서 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옷을 이런 야외에 벗어두지 않는다. 돗자리를 깔면 더 좋겠죠. 가능한 한. 그리고 야외에 다녀와서는 혹시나 유충이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대로 트는 것이 중요할 테고 가능한 빨리 샤워나 목욕을 통해서 씻어내는 게 좋고, 자, 놀러 갈 때 입었던 옷은 그렇죠. 즉시 가능한 빨리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수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대체적인 예방 수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신정후군 출혈열인데 그 전에 우리 질문 잔돌이님,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하는데 약 받은 거 보니까 한 움큼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코로나 걸려도 독감만큼 조심해야 하나요? 그 코로나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일정 부분 나오고 있어서 언제든지 재유행할 수 있고요. 많아질 수 있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약해지긴 했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뭐 독감에도 사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하지만 상당히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고,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이번 겨울에 좀 더 조심해야 될 테고요. 아마 우리가 9월 달쯤 되면 이제 독감 예방접종, 국가 독감 예방접종 실시할 텐데 그때 유행 상황을 보고 코로나 예방접종 누구한테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 텐데 그때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신정후군 출혈열. 과거에는 이제 한국형 출혈열이라고 했는데 뭐 병 이름에 한국이 붙는 게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신정후군 출혈열이라는 말을 쓰고요.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말로 한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의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한탄강 주위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서울 바이러스,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후군 출혈열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되겠는데 이 신정후군 출혈열은 여기에 먼저 쥐가 감염이 돼요. 그리고 이제 쥐가 소변, 대변 또는 침을 내면 이 안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들이 소변이나 대변이 말라서 이제 공기 중으로 둥둥 뜨게 되겠죠. 그걸 내가 들여 마시게 되면 그렇죠. 요곳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이 생기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신정후군 출혈로 발생하는 것이 신정후군 출혈열이고요. 이게 매년 한 500건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나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쩌쩌가무씨보다는 덜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면 이것도 잠복기가 한 2, 3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해서
이제 이 한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됐는데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이 먼저 나타나는데 좀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결막 충혈이라 그래서 눈에 충혈이 잡히면서 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서 좀 의식이 착란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변 양이 줄어들면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소변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치료가 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거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증후군 출혈열도 좀 전에 말씀드린 쩌쩌가무시처럼 주로 야외 활동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도심 지역에서 설치류들한테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어쨌든 유행이 많이 되는 지역, 우리 지역에 신증후군 출혈열이 많이 나타나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곳에서는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피하는 게 좋은데 기간은 역시 10월에서 12월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들쥐들의 배설물이 많은 곳을 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역시 야외 활동한 뒤에는 옷을 잘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해서 이런 균들이 우리 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이 한탄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백신이 있습니다. 한타박스라고 있긴 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군대 특정한 군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주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바이러스 종류가 많고 그 효과가 아주 좋지는 못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누구에게나 맞으라고 하진 않고요. 고위험군이나 고위험 지역에서 주로 보건소 또는 군 의무실 이런 데서 맞으라고 할 때 맞는 것이 좋고 일반인들은 이런 유행 지역의 산이나 풀밭 들로 가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렙토스피라증을 말하기 전에 또 질문 우리 권희님이 주신 질문 잠깐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풀독을 한번 걸렸다 병원에 다녀온 30대 남성입니다. 풀독은 풀에 스친 거 맞는 말인가요? 예, 뭐 풀독이 야외에 가서 생긴 다양한 질병들을 말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질병 외에 주로 피부에 생기는 질병들을 보통 풀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독 예방법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에 가서 야외 다양한 뭐 예쁘고 좀 신선하고 정말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그게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이 항원들과 뭐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나 뭐 특히 곰팡이 같은 경우에 염증들, 세균이 염증들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풀에 베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균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 활동 때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쩌쩌가무시나 아니면은 신증후군 출혈열 그리고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렙토스피라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풀이에 그대로 눕는다라든지 피부가 노출되게 한다든지 옷을 벗어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삼가하시면 조심하시면 풀독 예방도 될 테고요. 이제 치료 방법은 만약에 피부에 단순한 염증이다라고 하면 대체로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주로 아프거나 가렵죠. 그래서 아플 때는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 연고 이런 것들을 바르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가려울 때는 긁어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긁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밴디지를 붙여준다라든지 아니면은 가려울 때 쓰는 약들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님, 예. 한강공원에 잡초에 앉으면 쩌쩌가무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한강공원에서 잡초에 앉거나 만지면 쩌쩌가무시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 잡초에 서식하는 진드기들이 이 병을 옮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는 자연 속에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다. 예, 한강에는 쩌쩌가무시를 일으키는 털 진드기 유충이 많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옮기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주로 한강 이북에 있는 지역의 야외에서 주로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강북 지역에 있는 이런 들로 갔을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한강이나 이쪽에서도 당연히 풀밭에 너무 오래 누워 있는다라든지 피부를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옷을 둔다든지 또는 돗자리 없이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률이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특히 뭐 쭈쭈가무시 같은 경우는 빨리 발견해서, 좀 전에 제가 가피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피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적절한 항생제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항생제만 잘 쓰게 되면 대부분 치료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쩌쩌가무시가 두려워서 야외에 뭐 단풍놀이나 이런 것들을 안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갈 때 긴 옷 잘 입도록 하고, 그리고 풀밭에 그냥 눕지 않도록 하고, 뭐 필요하면 우리가 야외에서 특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벌초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갑이나 아니면 신발 이런 것들 잘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감염이 된 것 같다. 벌초 다녀왔는데 1주, 2주 지났는데 열이 나고 피부에 어떤 반점이 생긴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가피가 보인다라고 하면 온몸에 한번 찾아보고요. 가피가 보인다라고 하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를 한 뒤에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게 되면, 렙토스피라증은 또 다른 균이죠. 렙토스피라균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데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9월,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이제 물과 환경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경우는 이 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이제 들로산으로 번지게 되면서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데, 이 렙토스피라증은 요게 이 균이 꼬불꼬불하게 나사처럼 생겨 가지고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물이 많은 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많이 생기니까, 추수기 특히 이제 홍수 같은 거 많이 오게 되면 이런 데서 일하는 뭐 농부, 군인, 그리고 홍수가 난 뒤에 집중호우가 있는 뒤에 뭐 재복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물속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이런 렙토스피라증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고요. 렙토스피라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증후 출혈열보다도 적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우리 관리들이 잘 되면서 많이 줄어서 뭐 1년에 한 100명 전후 그래도 여전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오늘도 우리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지금 가뭄이 있어서 이제 비가 오기는 와야 되지만 또 이러다가 홍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때 물일할 때, 좀 이따가 이제 추수할 때인데 논에서 일하실 때 조심해야 되고 피부를 잘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푼수 공주님, 예, 어제부터 목감기 증상 의심으로 자가 치료하다가 오늘 오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단순 목감기 판정을 받았지만 열이 심하고 증상이 악화된다면, 네, 코로나 혹시 아닌지 말씀을 드렸군요. 예, 제가 겪고 있는 증상으로는 가벼운 인후통, 콧물, 미열, 37.7도까지 올라갔지만 약을 드시고는 정상 체온이라는 거죠. 예. 일반 콧물 감기나 목 감기, 코로나 차이점. 실제로 이 감기, 좀 심한 감기랑 코로나랑 증상을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코로나이든 아니면은 어떤 질병이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약을 드시고 주로 이제 감기약이 해열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 약을 먹고 열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좀 편안해지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물론 주변에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폐가 약해서 코로나에 걸리면 문제가 돼.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가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곤란하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변에 코로나 고위험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검사하지 않으셔도 지금 우리 푼수 공주님 같은 경우는 잘 치료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TV의 NR님, 우리 제가 며칠 뒤에 뉴욕에 가는데 뉴욕에서 레지오넬라 균에 검출된다. 아, 예, 레지오넬라균이 주로 이제 물에서 많은데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예, 에어컨 같은 경우에 이제 습식 물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에어컨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뭐 공기통 이런 걸 통해서 레지오넬라균이 이제 감염이 돼서 우리 특히 중앙냉난방 이런 걸 할 때 이걸 통해서 균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감염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대부분이 이 그 청소도 위생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 이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라리아인데 사실은 말라리아는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사실은 고민을 한 게 말라리아는 여름병이기는 해요. 사실 모기가 이제 말라리아를 옮기니까 여름 질병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라리아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고민할 생각을 조금 드릴게요. 시간을. 현재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사람이 올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생각보다 많아요. 460명 정도니까 거의 그렇죠. 신정욱은 출혈보다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할까요? 해외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예. 왠지 외국에서 많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한때 외국에서 더 많았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국내 발생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우리나라 병이고 우리나라가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의 위험 지역은 주로 북한에서 많이들 북한에서 감염된 모기들이 좀 내려온다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휴전선을 주위에 둔 경기도, 인천, 서울, 강원 이쪽에 많습니다만은 전남이나 경북에도 가끔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는 당연히 야외 활동이 많은 남자들한테 많고요. 그래도 해외에서 많이 발생을 34명이면 작은 건 아니죠. 해외에 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주로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요게 올해거든요. 올해 아직 1년 다 안 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까지 쭉 늘어났다가 600명이 넘죠. 1년에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한 푸른색이 훨씬 더 많은 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인데 말라리아가 지금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라리아 위험 지역입니다. 주로 휴전선을 주위에 두고 있는 이런 지역에 많이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기들이 말라리아를 갖고 있는 모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걸리는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걸려서 그렇죠. 뭐 우리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는 모기들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위에서 물려서 내려와서 감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라리아를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까지는 모기가 제일 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이제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가 제일 많을 때가 여름이에요. 여름 때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름 때 모기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가 과거처럼 꽤나 많이 걸렸죠. 많이 걸렸는데 지금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의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모기도 너무 더우면 싫어해요. 한 25도 전후를 좋아하니까 아마도 9월 중순까지는 말라리아 모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올해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9월 초까지는 말라리아가 우리나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라리아를 가져왔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리아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모기한테 안 물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기한테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말라리아의 예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기가 이제 좋아하는 게 그 어두운 옷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밝은색 옷을 입도록 하고 뭐 긴 옷을 좀 덥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피부를 적게 노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모기 기피제 같은 경우 야외에 갈 때 벌레 기피제 이런 거 같이 사용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기가 많은 지역 이제 요즘 모기가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최근 들어서 많아졌다라고 하면 그렇죠. 방충망, 모기장 같은 거 특히 어린아이들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야외 다녀와서는 꼭 샤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말라리아도 이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3일열과 같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주 전후가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야외에 가서 모기에 물리고 한 3주 지나서 이제 발열이 나타나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여름, 가을에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균에 감염이 됐는데 이 증상은 사실은 겨울이나 이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와 같은 열이 확 났다가 줄어들고 이럴 때는 의사들이 꼭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휴전선 부근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한번 다녀왔던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말라리아를 의심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호흡기 질환은 이제 꽃가루 중에서도 이제 풀꽃가루들이 가을에 많이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제 천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요전에 천식에 대해서 미리 우리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 잠깐 보게 되면 천식은 완치가 되는 질환인가요? 직장 생활에서 시간이 안 되어서 큰 병원 가기 어려운데 가벼운 호흡기 질환은 종종 나타나지만 흡입기 없이 항생제나 먹는 약으로만 먹어서 치료가 될까요? 흡입기로는 자주 빼먹고 하다 안 하다 하시군요. 중증 천식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릴 때 기관지 확장 수술을 해서 지금은 천식 진단을 받았군요. 숨찬 증상이 아마 여전히 있나 봅니다.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가 저도 모르게 넘어가고 20대라고 하는데 완치라기보담도 천식도 좋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 한 20대 전후에서 천식이 좋아져서 이제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안 쓰다가 또 나이가 들면 다시 이제 천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의 피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꼭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관리가 잘해서 좀 전에 이제 중증 천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천식 중증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면 되겠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흡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입기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천식이 좋아질 경우 색색거림이라든지 아니면 숨찬 증상이 있다든지 우리가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굳이 큰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요즘 동네 병원에서 이 천식 검사 다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능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아마 가시게 되면 이렇게 설문 검사 몇 가지 할 거예요. 기침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것 때문에 잠은 얼마나 못 자는지, 그런 설문지랑 그다음에 폐기능이랑 두 가지를 보고 호흡기를 어떤 걸 쓰게 될지, 그러니까 염증약이라고 하는 이제 스테로이드의 농도를 어느 정도 할지,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를 얼마나 고농도로 쓸지를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처 의원, 바쁘시면 절대로 큰 병원 가실 필요 없고요. 근처 의원의 천식 치료제, 특히 호흡기를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 폐기능을 검사하는 선생님이 있는 곳에 가셔서 관리를 받도록 하시고,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더 이상 흡입기를 쓰지 맙시다,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나중에는 약을 써도 염증이 안 좋아져요. 그럼 폐기능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실제로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이게 이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식일 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이 간질하고 가래가 넘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아주 심한 증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호흡기, 흡입기 꼭 사용하도록 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흡입기의 사용 빈도를 줄이는 건 좋은데 스스로 끊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89세 할머니께서 1년 전부터 기침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한 게 아니라 1년 됐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하셨고,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신다고요. 네, 뭐 할머니라도 할머니 상태만 좋으시고 이게 조기에 발견한 거라고 하면 요즘은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담배로 인한 폐암이냐 그러지 않은 폐암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담배로 인한 폐암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나 다양한 이제 항암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절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폐암이 있는 그 한 부위에 연만 절제를 하는 경우에 치료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조절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 방법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제일 많죠. 이게 왜냐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항원들이 이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가 간질간질하고 재채기가 나게 되고 맑은 콧물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또는 뭐 우리 근무하는데 또는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정도로 심해지기도 합니다. 가을철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항원들이 주로 뭐 돼지풀, 쑥 이런 풀들에 이제 꽃가루가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잠깐 봤는데 지금 비가 오잖아요. 이러면 그렇죠, 항원 농도가 낮아요. 근데 이제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농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기예보할 때 우리 기상청에서 주의해야 된다, 심하다, 조심하세요라고 띄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야외 활동을 우리가 자제하면 되겠고요. 예방이나 치료는 당연히 이 항원 농도가 올라갈 때 야외를 적게 나가는 것, 뭐 마스크 같은 거 쓰는 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회피라고 하죠. 그리고 다녀오면 식염수 세척하도록 하고, 비강 스프레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비강 스프레이를 쓰게 되면 이제 빨리 쓰게 되면 예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이제 먹는 약까지 포함을 해서,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면역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 서비스를
우리나라 이제 기상청 날씨누리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잡초류가 많기 때문에 주로 잡초류에 대해서 이렇게 농도가 높으면 매우 높은 빨간색으로 나타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 특히 이런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매일 한 2~3일간의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한 앞으로 2~3일간은 농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괜찮지만 높을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내 청결하게 하는 게 좋겠죠. 뭐 공기청정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염의 원인이나 악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검사를 해서 꽃가루, 특히 풀꽃가루다라고 하면 가을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죠. 담배를 피거나 만약에 감기와 같은 기관지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검연하는 게 좋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주치의 선생님께 치료를 잘 받고, 특히 흡입제, 만약에 코스프레이 처방을 받았으면 잘 사용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먹는 약 없이 대부분은 잘 예방과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질문 주셨지만 이게 이제 심해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천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 과민증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호흡 곤란, 기침, 천명 이런 걸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조심을 하도록 하고요. 천식 예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만약에 약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특히 예방약 같은 경우 흡입기가 되겠죠. 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가 되겠는데요. 이제 날씨가 이제 곧 한 뭐 1~2주 지나면 풀리게 되면 야외 놀러 많이 가게 되고 10월 달 연휴가 길잖아요. 이때 추석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텐데 응급실이나 병원에 제일 많이 오는 경우가 의외로 과식, 과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즐겨서 그런 거죠. 그래서 평소 때도 이런 경향이 있는 분들은 미리 가능한 한 계획 세우도록 하시고,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과음 가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주방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화상, 칼 사고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기 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졸음운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하지 않도록 잘 제지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생명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졸릴 때는 꼭 졸음운전은 막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릴 때는 꼭 쉬어가도록, 요즘 졸릴 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많이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원으로 많이 오는 게 이제 벌 쏘임입니다. 그래서 벌한테 쏘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벌을 자극하는 향수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꽃향기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색상이 밝은 색보다는 검고 어두운 색, 여기 보시면 검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벌들이 좀 더 많은 공격성을 가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고요. 벌집이 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는 가능한 자세를 낮춰서 천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꿀벌이든 말벌이든 단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탄산음료, 설탕이든 단맛이 나는 음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야외에 갔을 때는 가능한 한 들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고 단순한 색을 입도록 하고요. 긴 팔, 긴 바지, 역시 뭐 모자나 장갑, 좀 전에 말씀드린 쯧쯧가무시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거랑 거의 같죠.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고, 향수, 스프레이, 단 음식 주의하도록 하고, 벌초할 때 주변에 벌집이 없는지 꼭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근처에 있었는데
활동량이 많다가는 이제 벌에 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심코 털썩 앉았는데 주위에 우리 벌집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벌초하는 주위에 벌집이 없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시고요. 내가 한번 벌에 쏘여서 알레르기로 119에 실려간 적이 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에피네프린 자가주사제, 그러니까 물렸을 때 알레르기 증상을 조절하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알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꼭 한번 알았던 사람은 미리 준비를 하고 특히 야외 활동 갈 때 갖고 가는 게 좋다. 어린아이 자녀분들이 그랬을 때는 엄마 아빠가 처방받아서 이런 것들을 한두 개는 갖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죠. 예.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거 호흡 곤란, 뭐 입술이나 얼굴이 붓는다,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냥 뭐 내가 관리하려 그러지 마시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이런 에피네프린이나 아니면은 이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가려움증, 부기로부터 식은땀, 구토, 어지럼증 이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빨리 119에 연락하도록 하시고요. 꿀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게 벌침이 박혀 있거든요. 이걸 짜게 되면 그 벌침에 이게 벌침을 손으로 집으면 벌침에 있는 독이 쑥 우리 피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잡으면 안 되고 그걸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탁 빼내는 아니면은 그냥 냉찜질만 하고 병원에 가서 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말벌은 침이 없어요. 꿀벌들은 침이 딱 박힌데 말벌들은 침을 해서 이 독만 딱 쏘고 싹 사라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짜고 이런 도움도 없고 침이 없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나 이런 것들로 환부를 세척을 하면서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알레르기 또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가주사 치료를 하고 없으면 빨리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철 감염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사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질문 하나 더 답변 드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상천의 세상님, 네, 요 근래부터 한 달쯤 됐는데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 일어날 때 자세를 바꿀 때 뒤통수 쪽에 순간적으로 두근두근 조이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장도 두근거리고 한 3, 5초 그러다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온다. 잠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네. 이명으로 인해서 MRI나 CT는 찍었는데 증상은 없었고 괜찮았고 젊은 사람이 잘 생기는 기립성 빈맥 증상 같다. 3초, 5초 이내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주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앉아 일어나는 때 급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립성 빈맥이나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혈관성 질병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 큐상천의 세상님의 정상 정도로라면 오히려 이런 걸 예방하는 약을 먹으면 그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기보다는 좀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서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해서 내 몸의 자율신경이랑 그다음에 심장 근육 이런 부분들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증상들이 시나브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평소에 조금 꾸준히 하도록 하시고요. 너무 급작스런 자세 변화나 활동 조심하도록 하고 특히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따뜻한 탕에 들어갔다가 일어날 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이럴 때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될 때입니다. 이럴 때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소변 볼 때도 앉아서 소변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만 잘 대응하시면 굳이 뭐 걱정하고 치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렸던 우리 OX 퀴즈 답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말씀드린 건데 가을철 발열 질환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날씨가 온난화가 되고 있면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특히 가을에 들로 산으로 그리고 펼추하러 갔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 쭈쭈가무시 때 이렇게 가피라고 딱지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손발이 아닌 우리 몸 안쪽에 특히 피부가 접히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뭐 이런 데 많고 등이나 우리 머리 뭐 이런 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쩌쩌가무시가 의심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말라리아는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군인들보다도 일반인들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은 밝은색 옷에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공격성을 보이니까 밝은색 옷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알레르기 비염 때는 그렇죠. 비강 스프레이를 잘 활용을 해서 약을 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곧 이제 더운 여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을 천고마비에 날씨 좋은 가을 한껏 즐기면서 이런 건강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즐거운 가을이 되지 않을까, 가을 준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